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은 몸이 좋아서, 저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 여러분은 요즘 누가 제일 부럽나요? 우리는 보통 가지지 못한 것들을 부러워하곤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어딘가에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오늘도 저 한디와 행복한 한 시간 함께 해봐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시선 고정 너에게 눈부신 shining shining 제발 내 맘을 pick me pick me 너와 있는 이 시간 너무 빨라 불안해 멈춰줘 hold me hold me 마지막까지 pick me pick me 너는 내게 너무 예뻐서 꿈일까는 너무 두려워 기억해 제발 이 순간 Tonight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네 맘을 훔칠 사람 나야 나 마지막 다른 사람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아주 신나는 곡이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바로 프로듀스 101의 나야 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유럽을 다녀왔거든요. 영국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프랑스도 다녀왔는데 손흥민 선수의 그 경기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시차 적응이 아직 되지가 않는 미안해요. 네, 너무 옛날 개그였다, 그죠? 네, 그치만 제가 딱 이 자리에 서니까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를 대신해서 우리 또 정디가 함께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디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정디를 유난히 좋아했던 기자님이 한 분 계세요. 반짝거리는 기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따 그분과 좀 독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여러분들 수능이었잖아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어요. 긴 수험생활 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 많으셨을 텐데 이제까지 잘 버티셨고요. 고생 많으셨고 이제 즐겨주세요.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껏 즐기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수험표 있으면 뭐 미용실 가서도 할인받으실 수 있고 대학로 연극 가서도 할인받을 수 있고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하지 못했던 거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밤 주인공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니까요.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야 너. 자, 수능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평소보다 더 텐션을 올려서 아주 신나게 출발해볼까요? 11월 셋째 주 뉴음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의 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요, 바로 3번 김포입니다. 현재 서울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는 어디인지 맞추는 문제였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를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 꼭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재미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짜로 정답 맞추시고 뜨뜻한 뜨아도 받아가세요. 뜨아가 아니네요. 뜨뜻한 커피도 받아가세요. (11월) 셋째 주 한 주의 뉴음타. 오늘도 첫 코너는 이세용 기자와 함께하는 순상 뉴스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세용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세용 기자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방송을 봤는데요. 네, 보셨어요. 한디가 네. 누구예요? 한디가 누구죠? 라는 언급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랬나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는데 저는 그런 눈빛 처음 봤잖아요. 어떤 눈빛이요? 하트가 사랑이 가득한 눈빛. 저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면서 막 아니에요. 정디한테는 막 이러면서 친절하게 하시면서. 한디가 누구죠? 한디 저예요. 뭐 어쨌든 여행 어떠셨어요? 네, 잘 다녀오셨나요? 네, 너무나 잘 다녀왔고요. 네. 이제 확실히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좀 견문도 넓어지고 좀 이렇게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많아지던가요? 이래저래 생각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교훈? 자리를 비우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상 뉴스 네. 본격적으로 전해주시죠. 첫 번째 뉴스는 뭐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요. 김포 서울 편입에 5호선 연장 늦어질라 애타는 인천입니다. 그 중부일보는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제291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교통국을 대상으로 서울 도시철도 5호선 검단 연장과 관련해 질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시 교통국에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또 뜨거운 이슈죠. 네, 맞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런데 이게 그 지하철 개통에까지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순상 뉴스에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그 서울 도시철도 5호선 검단 연장 사업을 두고 이제 노선과 관련해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 갈등이 벌어진 이유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인천시의 경우에는 이 5호선이 그 검단 신도시 남쪽을 지나는 노선에 3개 역사를 이제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김포시는 검단 신도시 북측을 지나는 노선으로 역사 1개만 이제 신설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또 김포시가 이제 서울 편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와 김포시의 합의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5호선 연장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사업의 속도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일면서 인천의 지역 정가에서는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서울 도시철도 5호선 그 연장을 김포시 안대로 이끌어가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래서 이제 인천시의 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이미 당초 연장 노선 안에서 검단 완정 사거리를 지나는 노선도 양보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물러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인천시 안이 최종 노선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시가 더 노력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지적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 같아도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의 반응은 어떻죠? 네, 그 이제 행감에서 이제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5호선 연장 관련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시의 합의가 없으면 절대 추진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요. 인천시의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연장 사업이 늦어지면 결국 인천, 김포에 사는 시민분들만 손해잖아요. 네. 서울 편입은 편입이고 네. 사업과 관련한 논의는 논의대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뜨거운 이슈 소식 여기서 듣고요.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두 번째 뉴스는요. 선생님이 교실 문을 쾅, 수원 유치원서 어린이 손가락 절단 사고입니다. 중부일보는 지난 9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4세 박모군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절단이 돼요?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12일 오전 11시 30분쯤 발생했는데요. 교사가 이제 교실 문 앞에 있었던 아이들은 이제 교실 안으로 이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는데 이 과정에서 문 앞에 있었던 그 박모군의 손가락이 그 문틈에 끼어서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우,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어떻게 뭐 수술은 받은 거죠? 잘 이렇게 접합이 됐을까요? 네, 일단 수술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보도에 이제 따르면은 그 사고 이전의 기능 또는 모양으로 100%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병원의 소견이라고 합니다. 아, 100%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아마도 기능이라든지 모양이 그 전에 손가락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네, 아픈데 네. 그때 당시에 응급 조치가 좀 제대로 됐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네네. 그 박모군의 이제 부모 측에서는 이제 사고 발생 이후에 유치원 측이 행했던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더 나아가 유치원 측에서 사고를 은폐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지적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를 은폐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네. 이건 박군 부모님의 주장이죠? 네, 이제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박군 부모의 주장이고요. 네. 일단 좀 더 이제 박군 부모의 이제 주장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이제 응급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박군 부모는 그 담임 교사가 박군이 이제 손가락을 다쳐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원장실로 이제 달려가는데 그 담당 교사는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이제 응급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병원을 가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원장 개인 자동차로 이제 정형외과에 먼저 갔다가 또 대학병원 응급실에 또 찾아갔다가 또 이마저도 응급실에 이제 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곳에서 이제 접합 전문 병원을 또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이후에 아이가 수술을 받기까지 8시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아, 꽤나 많은 시간이 네. 흘렀군요. 네. 박군 부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네.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자, 부모의 말처럼요. 응급차로 이송했으면 조금 늦더라도 네. 이동하는 사이에 그 필요한 응급처치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이동도 더 빨랐을 거고. 네, 맞아요. 거기서 또 이제 이송하면서 처치도 하고. 네. 아쉽습니다. 네. 근데 그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또 뭐예요?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 박군 부모의 이제 주장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CCTV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요. 네네. 그 원장 선생님이 찍었던 영상을 보고 이제 좀 주장을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CCTV 영상이 일부 삭제됐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박군 부모는 이제 사고가 일어난 상황을 이제 정확히 알고 싶어가지고 유치원 측에다가 이제 CCTV 영상을 이제 백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유치원 측도 이제 당시에는 처음에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CCTV 영상을 요청하니까 유치원 측에서는 영상이 삭제됐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 박군 부모 말에 따르면요, 이제 현재 해당 사고와 관련된 영상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이 휴대전화를 이제 휴대전화로 촬영한 장면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해당 그 영상마저도 일부가 또 삭제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박군 부모는 유치원 측이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진짜 그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물론 박군 부모의 말이 모두 맞다고 가정했을 때지만요. 네. 네. 자, 사고 이후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하고 네. 영상도 다 삭제된 상태고요. 네. 정말 저 같아도 화가 날 네.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지만 또 뭐 유치원 측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요. 네. 유치원 측은 CCTV가 삭제된 이유는 잘 모르겠다. 또 휴대전화 영상 중 일부가 삭제된 이유도 모르겠다. 이건 좀 죄송하다는 그런데?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삭제가 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발언은 좀 네. 개인적으로 네. 그러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사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제가 뭐 사실 결혼 안 했지만 조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 조카들을 봤을 때 진짜 어디 하나만 다쳐도 살짝만 긁혀도 마음이 아픈데 네. 네. 우리 부모님, 박군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유치원 측의 적절한 보상 그리고 조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요. 이제 비싸도 방법 있나 배달앱에 한숨 쉬는 외식업계입니다. 그 한디는 보통 배달 음식을 시키실 때 어떻게 시키세요? 이제 배달앱을 사용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배달앱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요기요, 네. 쿠팡이츠 네. 돌아가면서 씁니다. 다 사용하시네요. 그 일단 이제 한디처럼 이제 이렇게 아마 배달앱을 요즘 분들은 다 배달앱을 이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편하니까 아무래도. 네, 편하기도 네. 하고 또 이제 돌아가면서 쓴다는 게 뭐 할인 쿠폰도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맞아요. 이제 사용하면서 적용하면서 이제 만약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평소보다 이제 싸게 구매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배달 앱이 또 외식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는 약간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또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런데 배달 앱을 사용해서 이제 가게를 꾸려도 네. 이제 손에 쥐는 수익은 또 몇 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얘기를 뭐 아는 자영업자한테 좀 들은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상인들의 말로는 이제 바로 높아진 배달 수수료 때문인데요. 아이고. 네, 그 중부일보 취재진은 그 수원에서 쌀국수를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 A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A 씨가 이제 취재진의 이제 정산 내역서 같은 것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2만 원 정도를 이제 주문을 할 경우 매장에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이익은 12,55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주문 금액의 37%인 7,450원을 이제 배달앱에서 가져가는데요. 와, 이게 항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꽤 많이 가져가네요. 네, 중개 수수료 7.5%, 1,500원, 광고비 7%, 1,400원, 부가세 3.3%, 677원, 또 카드 수수료 및 결제 이용료 3%, 600원, 그리고 배달료 16% 해가지고 3,273원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데 말이 37%지. 네.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이게 누적 금액을 또 합산해 보면 체감상 그 배달앱에서 거의 반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이긴 하죠. 네. 네. 그 요즘 매일 나오는 뉴스 있잖아요. 네. 식재료비가 오른다는 뉴스. 네, 뭐 요즘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배달앱에서 수수료를 이 정도 가져가면 네. 사실 우리 상인분들이 가져가는 순익은 진짜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씨는 이제 취재진에다가 재료값도 오르고 또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는데 배달앱 수수료도 이제 비싸서 부담이 된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어떤 달은 또 인건비, 그러니까 본인의 인건비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A 씨는 이제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요. 배달을 위주로 하는 가게들은 이제 수수료 때문에 이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이제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A 씨는 자신의 가게를 이제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다른 가게들도 이런 같은 문제를 안고 있나요? 네, 그 관련 통계를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한국소비자원이 소상공인 9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간 배달 앱의 문제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 92.3%가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거의 전체네요. 네, 그 저희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소상공인도 보통 10,000원을 팔면 보통 순이익이 1-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마저도 남으면 다행이라면서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도 확실하지 않아서 배달앱 회사만 유리하게 되는 것 같다고 이제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확실한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뚜렷한 뾰족한 해결책은 좀 잘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유. 그 한국 외식업 협회 한 관계자는 이제 취재진에 소비자들이 보통 배달앱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업주들도 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배달앱 측에서 수수료를 낮추는 등 점주들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서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이제 배달앱 측에 이제 수수료 인하를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배달앱이 실제로 이제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배달앱 수수료가 높은 만큼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 사장님들도 힘들고 네. 그렇다면 또 소비자들도 힘들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수수료를 좀 내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순상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이세영 기자님 오랜만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는 거죠? 네, 다음 주에 사이좋게 다시 마주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G.O.D가 부릅니다. 거짓말. 미안해.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마. 그래 이래 했어 이래야만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 마음을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널 속일게 미안해 널 울릴게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잘 가지마. 네, G.O.D의 거짓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곡은 아이디 윤1003님께서 뉴움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직접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디. 영상일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너무 아쉬운 일이 있어서 뉴움타에 사연 보냅니다. 몇 달 전 저희 회사에 인턴이 한 명 들어왔어요. 일도 잘하고 귀엽고 사회성도 좋고 저희 부장님을 포함해서 팀원 모두 다 좋아할 만큼 정말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일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됐어요. 물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돼서 기쁘고 응원하는데 이제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한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유유. 신청곡은 G.O.D의 거짓말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만 들었을 때
오히려 가서 좋아하는 건 줄 알았지만 노래 가사를 봤을 땐 잘 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이게 사실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말로는 잘 가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것 같네요. 아, 정말 아쉬운 소식입니다. 근데요, 원래 헤어짐은 늘 아쉽잖아요. 네. 일도 잘하고 귀엽고 사회성도 좋은 인턴이라면 저라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하니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통 이런 인연,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회사를 옮기더라도 또 인연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회사에 오래 있어도 인연이 유지 안 되는 경우들이 그런 인연들도 있는데 잠깐 봐도 인연이 유지되면 그건 또 정말 인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또 따로 만나서 술 한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직한 인턴분도 그곳에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뉴움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움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서 노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경기 지역에 가볼 만한 명소들을 알아보는 유승혜의 알쓸트립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승혜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유승혜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갔다 온 여행지 있으실까요? 아, 최근에 또 제가 많이 갔다 왔어요. 저번에 제가 템플스테이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다녀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가평에 대원사라는 절에 템플스테이 갔다 왔습니다. 부럽습니다. 어떻게 네. 좀 힐링이 되셨나요? 네, 이 가을 명지산 자락에서 이 단풍 보면서 아주 힐링 잘하고 왔습니다. 와, 네네네. 정말 그 늦가을을 제대로 만끽하고 오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또 좋았죠. 여행 전문가이시니까 오늘의 여행지 또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의 주제는 기차 여행입니다. 기차 여행이요? 네.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요새는 칙칙폭폭 안 달리죠. 아, 그래요? 쿠공쿠공 이렇게. 잘하죠. 네. 기차 여행.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한이도 기차 많이 타보셨죠? 네. 저 많이 타봤죠. 그렇죠. 네. 이 대부분 이 기차 여행이라고 하면 이 경부선이나 호남선 타고 멀리 가는 여행 떠올리실 거예요. 그죠? 그쵸? 네. 하지만 오늘은 이 경기도에서 재밌고 알찬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 경기도에서 즐길 수 있는 기차 여행이라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쵸? 그럼 어떤 곳인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기차 여행 명소는 의왕역에서 시작합니다. 잠깐만, 근데 의왕역에 기차역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잠깐 의왕역 하면 지하철역밖에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의왕역은 오로지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만 이 승하차 할 수가 있는 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경부선 열차나 뭐 KTX 이런 거 전혀 서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 의왕역을 철도 여행의 첫 코스로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의왕시가 2013년도에 전국 유일의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네. 기차역이라곤 뭐 지하철역 하나인 곳이 어떻게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나요? 일단 의왕역이 생길 때는 여기도 이제 경부선 기차가 서기는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고 이 수도권 전철만 다니게 되었는데 이 의왕역 앞에 이 철도 박물관을 비롯해서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 의왕내륙화물기지 등 철도 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고요. 이 의왕역이 생긴 지가 100년 이상 된 또 나름 역사가 유구한 역입니다. 그러네요. 이 여기 1905년에 이 경부선 개통과 함께 부곡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1964년에 간이역에서 보통역으로 승격하고 이 99년까지 일반 열차가 정차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1호선만 다니게 되었는데 의왕역으로 이름이 변경된 데는 2004년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저는 이렇게 의왕역이 오래된 줄 몰랐어요. 나름 또 철도와 관련된 역사가 긴 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철도 특구 의왕
첫 번째 코스는 어딜까요? 어딜 가야 될까요? 의왕이면? 예, 네. 이 기차가 테마 코스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코스는 철도와 관련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도박물관. 그렇습니다. 저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왜냐면 제 조카가 이 기차, 지하철에 관심이 많아서 원래 여기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하. 이 아이들이 특히나 그런 탈 것들에 관심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 철도박물관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그런 박물관입니다. 일단은 이곳이 우리나라 유일의 철도박물관이고요. 네. 이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철도의 모든 것을 총망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그래서 철도 마니아들의 집합소라고 불리는데요. 제대로 된 박물관이네요, 진짜. 네, 그 철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철떡? 철도 덕후인가요? 맞습니다. 이 철도에도 굉장한 마니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철도 덕후를 줄여서 철떡이라고 하는데 이 철떡들의 필수 코스가 바로 이 철도 박물관입니다. 와, 철떡들이 좋아할 정도면 진짜 제대로 된 박물관이네요, 진짜로. 그죠? 그렇죠. 이곳에 이제 가면은 아무래도 이 퇴역한 지금은 볼 수 없는 기차들의 그 차량들을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차를 볼 수가 있군요. 네, 저는 이제 철떡이 아니라서 이 이름을 보고는 잘 모르는데 이 파시, 미카, 혁이 뭐 요런 증기기관차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증기기관차라고 해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수인선, 이 협괴 디젤 동차, 또 대통령이 탔던 대통령 전용 특별 동차 요런 기차들 아주 특수한 기차들이 이제 또 옛 향수를 또 느끼게 하면서 이곳 철도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다양한 또 열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군요. 네, 그 1, 2층으로 이제 전시실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증기기관차부터 최근의 KTX까지 그 철도의 역사를 한눈에 쫙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형 자체 거기 안에는 이 기차 모형들도 많아요. 실제 기차는 이제 야외 전시장에 이제 늘어져 있고, 네네. 이제 기차 모형들은 또 내부에도 있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 모형조차도 막 1930년대 이때 만들어진 그래요? 나름 유물 같은 철떡들이 보면 와, 저거 너무 갖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구나. 네,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체험 공간이 많아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 기차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제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고요. 아이들 시선에 맞춰서 이 철도의 역사와 철도의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과학적인 설명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카랑 한번 꼭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진짜 의왕이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네. 지하철역도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의왕역에서 내려서 따로 버스를 타야 되는 게 아니라 도보로 또 도보로 그 박물관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 장점이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기차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나들이 떠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 줄 만한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코스도 이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철도박물관 갔다가 네. 어디 가야 돼요? 이 철도박물관에서 이렇게 눈으로만 본다고 해서 이게 철도 여행이 완성되지 않죠. 그쵸? 타봐야죠. 직접 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의왕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가 서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체험거리가 있습니다. 그 철도박물관 모두 구경하신 다음에요. 걸어서 또 10분 거리에 의왕 레일파크라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 호수 근처에 있는 맞아요. 곳이잖아요. 예, 그 의왕 시민들이 왕송호수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 맞아요. 네. 거기가 맛집도 많고 은근히 액티비티 할 것도 많더라고요. 역시 여행 좋아하시는 한디답게 잘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조카를 데리고 철도박물관에 가려고 했다가 휴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걸어서 레일바이크를 한번 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월요일은 대부분 박물관이 휴무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네. 월요일이었나 봐요. 제가 간 게. 그랬나 봐요. 네. 이 의왕에서는 일단 그 매년 5월 달에 철도 축제가 열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의왕이 굉장히 철도로 이게 관광화를 시키려는 의욕이 뿜뿜 느껴지는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 의왕 레일파크, 그러니까 이 왕송호수 주변이 이 매년 철도 축제의 주 무대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축제는 5월에 열리니까 내년에 한번 가보시고 네. 이 레일파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레일바이크를 타는 일입니다. 이 호수를 따라서
레일바이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야말로 진짜 힐링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런 폐선을 이용한 레일바이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전국 네. 곳곳에 있고 강원도에 또 많고 한데 이 호수를 따라 달리는 레일바이크 그 중에서도 4.3km나 되는 선로 꽤 길죠. 요런 거는 또 이 의왕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호수를 따라 다니는 레일바이크가 없었구나. 오. 아마 다른 데 지역에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의왕이 제가 알기로는 그 노선 자체가 제일 길고 이 수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때 꽤 웨이팅이 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아유. 그래서 여기가 예매가 필수예요. 그 홈페이지 이 검색하셔서 의왕 레일바이크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사전 예약을 안 하고 바로 가서 하다 보니까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즉흥파. 네, 즉흥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꼭 예약하고 가세요. 꼭이요. 여기가 주중에는 이 2인에 28,000원이고요. 네. 주말에는 30,0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인이 한꺼번에 탈 때는 주중 36,000원, 주말에는 40,000원. 이게 살짝 좀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타보니까 값어치를 한다. 가성비가 있다. 특히나 네. 지금 축제가 열린다는 5월에 가면 이렇게 천천히 꽃 구경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살짝 춥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어차피 레일바이크라는 게 내가 발을 굴려서 가는 그쵸. 거잖아요. 땀납니다. 여름에 땀나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타기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어디 또 그 공원에 가볼 만한 곳이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가까운 배구노수로 또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 배구노수야말로 진짜 맛집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드라이브 코스 데이트 성지. 그러니까요. 참 갈 곳이 많네요, 의왕. 의외로 의왕이 하루 그 나들이 하기에는 괜찮은 코스가 괜찮네요. 많아요. 네. 수원에서 가기에도 괜찮고 가깝죠. 또 뭐 안산에서 가기도 괜찮고 나름 또 그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오기도 쉽고요, 그죠? 그렇죠. 좋네요. 왜냐면 일단 그 의왕시 가시면 철도박물관을 들렸다가 바로 레일바이크 한번 타시고 그다음 배구노수로 넘어오셔서 그죠? 맛집 갔다가 카페 갔다가 그죠? 마지막에 의왕 아울렛 쇼핑까지 딱 하면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역시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여행 코스가 바로 쫙 정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코스 만들어 드릴게요. 훌륭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레일바이크도 타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러다면 굉장히 허기집니다. 우리 또 유 작가님이 맛집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또 맛집 하면은 뭐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네. 이제 배구노수 쪽에는 그 청계산 아래에 굉장히 많은 또 이 영양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추천하는 데는 장수촌이라고. 아니 이거 유명한 곳 아닙니까? 여기가 누룽지 닭백숙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다. 네. 특히나 요즘같이 날씨가 좀 추울 때 밖에서 좀 산책하고 몸이 좀 이렇게 으슬으슬할 때 누룽지 닭백숙 딱 먹어주면 몸이 녹죠. 몸이 너곤해지면서 힐링 그 자체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여행 코스네요. 네, 이렇게 네. 또 하루 코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의왕이 가깝지만 이렇게 여행할 곳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철도를 테마로 한번 꼭 의왕 여행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행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좀 더 벗어나서 더 외곽으로 가볼게요. 네. 바로 가평입니다. 가평은 말해 뭐합니까? 말모. 말모. 우리 가평은 또 익숙한 게 MT로도 많이 가시고.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쵸. MT의 또 성지 아니겠습니까, 가평? 요새 MG는 또 MT가 좀 또 어색하다고도 해요. 예전처럼 많이는 안 가나 봐요. 코로나 아쉽다. 이후에 또 MZ 세대가 아쉽죠. 라떼는 아쉽죠. 말이야. 그래서 약간 여기서 뭐 그냥 전철 비슷한 거 다니는데 뭐 기차 여행이 제대로 되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네. 가평이 또 유구한 또 철도 여행의 여행지인 만큼 또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차의 어떤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ITX가 개통되면서 조금 그 가평역 주변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옛것이 아직 살아있나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어.
제가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거죠. 세상에나. 네. 사실 ITX 개통되고 나서는 이 가평역이 신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가평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져 나온 곳에 여기 새로 지어졌는데 네. 그렇다면 옛 가평역은 어떻게 된 거냐, 철거가 된 거냐 궁금하실 거예요. 철거하면 그죠? 안 되죠. 옛 서울역처럼 남겨놔야죠. 사실 역사는 사라졌고요. 그 이제 역 건물 자체는 사라졌지만 이 여기 있던 부지에 음악역 1939라고 명명된 가평 뮤직 빌리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요? 이 1939는 이 경춘선 가평역이 개통된 해를 의미를 해요. 와, 1939년도에 개통이 됐었어요? 그렇죠. 대박이다. 아주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 부지에 지금 이제 뮤직 빌리지가 들어선 게 벌써 꽤 됐어요. 왜냐면 2010년에 무궁화호 열차가 이제 끝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ITX가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서울 춘천을. 그래서 이 부지에 이제 음악역 1939라고 해서 음악을 테마로 이 5개의 그 복합 음악 공간 건물이 세워졌어요. 네, 네. 여기 가시면은 이제 건물들이 산책로를 따라서 쭉 늘어져 있는데요. 이 보면은 이제 가평 그 영화관도 있고 네. 그리고 음악을 이제 공연하는 공연장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음악에 진심이다 보니까 공연장을 그렇게 공들여서 지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연하는 뮤지션들이 만족도가 그렇게 높대요. 음향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오, 그렇구나. 그 사실 저도 아직 여기서 공연을 보진 못했는데요. 여기서 공연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음악을 하는 뮤지션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고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이 귀르가즘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잘 만들어놨구나. 네, 그래서 와. 아니, 의왕은 철도의 진심인 도시라면 가평은 음악의 진심인 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의 진심이고, 그래서 이제 공연이 근데 사실 없어도 저는 여기는 들르실만 하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관도 있지만, 이미 이제 퇴역한 무궁화호 열차가 이 광장 앞에 서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무궁화호 열차를 이렇게 배경으로 옛날 추억을 상기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갤러리도 있고, 이 특산물 판매장도 있고, 그리고 북카페랑 그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와, 볼거리가 넘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가평 가시면은 아이들이랑 여기 한번 들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괜찮네요. 그 저는 여기 그 무궁화호 열차 앞에 또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요. 공중전화 쓰셔 보셨어요? 공중전화 네. 써본 적 있죠, 어렸을 기억나세요? 때.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안 써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써봤어요. 삐삐까지는 못 써봤는데 공중전화는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박스와 기차 이게 되게 아날로그하잖아요. 아날로그 그러니까. 그 잡채. 예, 여기에서 이제 또 이게 추억을 인증샷, 그죠? 인증샷 좋고 추억도 한번 상기해 보시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철도라는 테마를 놓으면 안 됩니다. 네네, 예. 그쵸. 지금 기차 여행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뮤직빌리지에서 500m만 걸어가시면 가평 레일파크가 나와요. 오, 여기도 레일파크가 있네요. 여기가 더 유명할 거예요. 의왕 레일파크 못지않게 아마 전국에서 또 가장 유명한 레일파크 꼽으라면은 가평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코스가 일단 길어요. 이게 춘천의 경강역까지, 그러니까 이게 도와 도를 아우르는 거거든요. 물론 네. 가평이 강원도 옆에 붙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도 땅이잖아요. 네. 이걸 타면 경기도에서 강원도 가는 거예요. 내가 발로 굴려가지고. 꽤나 힘들겠는데요? 편도 4km. 편도 4km인데 힘들긴 한데 이 풍경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근데 조금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쵸? 천천히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바라보는 경관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 오르막이 별로 없어서요. 이게 대부분 내리막 아니면 이게 평지라서 굴리는 게 괜찮다. 힘들지 않고요. 이 또 하이라이트가 이 북한강 철교, 북한강 위 다리를 우리가 넘어가거든요, 이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차를 타고만 강을 건너봤지. 내가 직접 레일바이크로 철도선을 넘어서 강을 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 강을 건너가요. 아, 그래요? 네. 재밌겠다. 재밌죠. 그래서 강도 건너가고 여기가 이 울창해요. 그 산림이 예, 굉장히 울창해가지고 이 의왕은 호수변에서 보는 거잖아요. 괜찮다. 여기는 완전 산림 안에 진짜 기찻길 그 자체.
그럼 1시간 반 동안 진짜 주변을 막 다 천천히 둘러보면서 그죠? 강도 건너고 산도 지나고 너무 괜찮다. 예, 예. 가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이었을 그쵸. 때. 가을도 좋고 지금 이제 살짝 추워졌는데 지금도 털장갑 끼시고 귀마개 하시고 타시면 그럼 1시간 반 정도는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좀 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를 이제 주중 주말 동일하게 2인승 36,000원, 4인승 48,000원이고요. 이곳도 가평 레일파크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이 인터넷에서 예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매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마무리 코스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가평에 맛집이 진짜 많아요. 많잖아요. 많은데 저는 애석하게도 항상 가평에 혼자 취재를 가고 레일바이크도 막 혼자 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 또 제가 먹어본 걸 소개시켜 드리니까 그게 정확하죠. 네, 그래서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이제 순대국밥집. 예, 가평 조금 눈물이 날라.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인끼리 가시는 분들은 수육 하나 더 시키세요. 수육 한 잔씩 더 시키시고 네네. 혼자 가도 좋아요. 좋고. 근데 그것도 매력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잖아요. 국밥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또 좋다. 좋은데요. 가족들이랑 가면은 순대국밥 딱 하나 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음악 빌리지 있죠? 네. 옛날 가평역 부지 거기에서 한 1분 거리 바로 앞에 있어요. 그 가보자 순대국밥이라고 현지인들한테 진짜 유명한 순대국밥집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여기 거의 3일 연속으로 아침마다 가서 먹었잖아요. 그 정도예요? 전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대국밥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깍두기와 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깍두기와 김치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럼 합격입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도 기차 여행을 주제로 두 곳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철도의 진심인 의왕시와 그리고 음악의 진심인 가평 이렇게 두 곳을 소개해드렸는데 가셔서 여러분들 레일바이크 꼭 타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네,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네, 저 신청곡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신청곡 하나 주세요. 저희가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신청곡은 이 계절과 어울리는 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입니다. 딱이다. 좋죠. 그 레일바이크 타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유승혜 작가님의 신청곡 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명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그간 함께 못한
퀴즈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움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맛있는 따뜻한 커피 쿠폰을 쏩니다. 이번 주 알쓸트립에서 경기도 기차 여행 명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문제 드릴게요. 자, 잘 들어주세요. 경춘선 가평역에서 2010년까지 운행했던 열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보기 드립니다. 1번 호불호, 2번 무궁화호, 3번 이대호, 4번 세이호. 네, 이렇게 해서 보기 드렸습니다. 퀴즈 참여는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11월 16일 뉴움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겠고요. 퀴즈 풀고 정답도 맞추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받아가세요. 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자리를 한 주 동안 비우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있을 때 모르다가 없을 때 그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없을 때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세영 기자가 막 그 기자 좋아하고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또 저도 되게 오랜만에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아서 오늘 더 에너지 넘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20살의 풋풋한 마음을 담은 경쾌하고 발랄한 곡이죠. 김예림의 굿바이 20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 곡은 진짜 딱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참 들려드리면 좋은 곡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살 제대로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DJ 한주였습니다. 안녕. 늘 울었니 햇살이 내게만 유일하게 통하는 앞은 잘 볼 수가 없어. 애써간 대학 자퇴하고픈 바쁘뿐이야만 나만 이래 다들 행복했니? How about your 20 girl? 왜 이래 다들 짜릿했니? How about your 20 girl? 웃음 막히는 사랑을 줄 알았어. 마치 내게 신세계 열릴 것처럼 stupid.